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오늘 장 마감했고요. 오늘은 굉장히 기분 좋게 미국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러셀 2000까지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요 녀석은 상승을 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또 상승을 해서 지금 100불을 또 훌쩍 넘어서 배럴당 104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오늘 핀비즈 맵을 보면요. 오늘은 안 좋은 기업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일단은 지금 빨갛게 보이는 게 이제 헬스케어 쪽에 FB 제약회사 하나가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빨간 게 페이팔, 그 다음에 JP모건이 빨갛습니다. 요 이유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간만에 일렉트릭 비클 쪽이 약간 전기차 쪽이 굉장히 좀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올랐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렉트릭 비클 섹터가 약간 좀 힘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약간 상하이에 있는 코로나 봉쇄 조치가 약간 좀 완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전기차 섹터가 쫙 올라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이제 거주자들, 그러니까 상하이에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가 뭐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이 약간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일부 허가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약간 시장 혹은 이제 약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운영을 재개할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보건 당국자, 중국에서의 보건 당국자에서는 아직까지 그 상하이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통제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중국 정부에서 약간 이런 거 봉쇄 조치를 약간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에 있는 전기차 섹터들이 쭉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올라갔고요. 테슬라 뭐 리오토, 니오, 샤이펑, 칸다이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또 덩달아서 전기차들도 많이 올랐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엠바크 테크놀로지, 빔 글로벌, 저 잘 모르겠어요. 오로라, 뭐 리비안도 올랐고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볼타, 뭐 이런 것들 전기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기사가 나왔대요. 테슬라가 리튬 코퍼레이션이라는 그런 기업을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뭐 루머가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는 야, 나 우리 그런 거 들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리튬 코퍼레이션이 지금 17% 수요일날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가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어떤 언노운 파티예요. 그러니까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곳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 리튬 코퍼레이션의 주가가 4배까지 올랐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 테슬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리튬 코퍼레이션이 뭐라고 어떤 회사인지 보면요. 약간 이제 네바다, 미국 네바다 있죠? 약간 네바다가 지금 우리 보면 리튬 아메리카스 있죠. 리튬 아메리카스에서 지금 광산 그 리튬 채굴하고 하려고 하는 곳이 바로 네바다에 있는 세커패스인데 어쨌든 리튬 코퍼레이션도 이 네바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약간 좀 광산을 탐사를 하는 그런 회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기사가 왜 뜬금없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까 뭐 요런 거를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대목이죠. 한번 좀 쭉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자, 엔비디아가 지금 뉴스트로에서 업그레이드를 지금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가 지금 수요일날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이 리서치 펌인 인베스트 펌인 뉴스트리 리서치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해줬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주된 이유는 이제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앞으로 좀 그 전망이 좋아 보인다, 강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인 피에르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타겟 프라이스를 280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매수 등급을 홀드해서 바이 등급으로 의견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이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약간 그 암호화폐 채굴을 할 때 그래픽 카드가 이제 많이 쓰지 않으니까 약간 좀 그래픽 카드 쪽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크립토 커런시 프라이스가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크립토 관련한 그런 그 약세가 그 엔비디아의 그런 주가를 제한하거나 그런 것은 약간 좀 제한적일 것이고 단기간에 끝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의 그런 전망이 좋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좋게 주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안티트러스트 그러니까 독점법에 또 한번 약간 좀 발목이 잡히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약간 클라우드 관련된 것 같아요. 자, 어떤 내용인지 보시면
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에서 이런 그 단독점에 약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가요. 그 아마존과 그 구글에 있는 그런 그 경쟁사들의 고객들을 뺏어 오는데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그 윈도우와 오피스 있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소프트웨어를 지금 애저를 썼을 때 약간 조금 애저를 썼을 때 약간 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즈와 오피스를 약간 조금 더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제 고객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이게 약간 조금 2000년대에 약간 그런 많이 있었던 관행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비평가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널 타임스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회장인 브래드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어떤 것은 좀 맞고 어떤 건 좀 틀린 내용이 있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일부분 시인을 한 거가 어느 정도 시인을 했다라고 이제 보이고 지금 우리가 조만간에 이렇게 지금 그 명령 그런 이렇게 약간 비난받은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빨리 바꾸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고객들과 아니면 유러피안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이제 올라갔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델타 항공 델타 에어라인 있죠. 이게 지금 어닝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에어라인 ETF인 제트가 5%가 상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이제 ETF죠. 그러면 제트라고 이제 있는데 요게 지금 올라갔다 휠즈업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델타 항공이 지금 6.3%가 올랐는데 굉장히 좋은 분기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델타 CEO인 에드 바스찬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최근 5주간 우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상 이런 예약 활동이 가장 높은 그 수준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CEO는 뭐라고 했냐면 아마 지금 이번에 여름에 굉장히 지금 여름에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제트 ETF 같은 경우를 보면요. 지금 이 제트의 그런 운영 규모는 3.31 빌리언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4조 정도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항공주가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항공주들이 모두 지금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관심 받았던 또 종목 중에 JP 모건 체이스가 있고요. 페이팔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핀비즈 맵에서 보면은 빨간 것 중에 이제 JP 모건 체이스가 있었죠. 페이팔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지금 일단 페이팔 뉴스부터 좀 보내드리면 페이팔의 지금 CFO가 지금 월마트로 떠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이팔 주가가 또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금 페이팔의 CFO인 존 레이니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 지금 월마트에서 CFO를 맡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바라보는 이제 투자 회사들은 좀 의견이 좀 분분했는데 일단 미지오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페이팔의 CFO가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은 놀랍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페이팔이 약속했던 것보다 지금 오버 프라미싱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일 잘할 거야라고 이제 좀 오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가 있었는데 실적을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있자니 under delivering 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CFO가 약간 좀 이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주가들을 봤을 때도 지금 65%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CFO의 약간 좀 책임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떠난다. 요렇게 당연하다라고 미주호에서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CFO가 떠나는 게 지금 내부자 임원진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사실 어떤 회사에서 임원진이 나가는 것은 그 회사의 이제 뭐랄까 전망이 어둡거나 그럴 때 이제 임원진들이 떠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약간 공포를 다시 리프레시한다. 공포를 다시 불러온다. 어떤 공포냐면 그 페이팔이 이 시장에서 뭐랄까요? 온라인 그 결제 시장에서 그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공포를 다시금 불러올 수도 있다. 왜? 임원진이 나갔으니까 그렇겠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최근에 그 리센트 어닝 미스, 그러니까 회사가 보여준 실적에 대해서 그것들의 책임을 떠안고 약간 그런 사람이 밖으로 이제 퇴출이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인 약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에 있는 49명이 지금 애널리스트 커버링을 보면요. 지금 49명 중에 25명이 스트롱 바이고요. 12명이 지금 바인입니다. 그러니까 49명 중에 37명이 지금 바이 의견을 주고 있고 11명이 지금 홀드 의견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JP 모건 오늘 왜 떨어졌냐면요. 쿼털리 발표가 나왔습니다. 분기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분기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레비뉴가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5%가 지금 감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JP모건이 쭉 빠지는 모습.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 지금 이제 은행 관련 재무 파이낸셜 쪽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지금 JP모건이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첫 타자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JP모건에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진 이유는 뭐 지정학적인 위치 혹은 이제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물가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야 될 때 이런 돈을 은행에서 다 빼갑니다.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막 돈을 은행에서 빼는 걸 뱅크런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 때문에 약간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쟁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JP 모건 체이스에 그런 관련된 사람이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보충 설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